자, 자바의 특성 중에 상속과 관련되어진 부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네. 자,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 기법 이야기 부분인데요. 네. 다형성을 구현하기 위한 오버로딩이다. 네. 다형성이라고 하는 특징은 자바에서 해당 메소드 동일한 메소드인데 네. 다양하게 동작을 하는 거죠. 네. 다형성이라는 부분은 다양성을 구현하는 오버로딩. 네, 오버로딩은 하나의 클래스의 같은 이름의 메소드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정의한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 안에 여러 메소드를 구분하기 위해서 메소드 이름은 달라야 하지만 오버로딩으로 구현되어진 메소드는 이 법칙에서 제어된다. 네. 자, 우선은 클래스 안에서 메소드들이 구분되어지기 위해서는 메소드 이름은 달라야 한다. 하지만 네, 오버로딩으로 구현된 메소드는 이 법칙에서 제어되어진다. 네. 그래서 동일한 이름으로요. 네. 사용이 되어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버로딩은 네, 이름은 하나지만요 여러 형태를 가지는데 매개 변수가 같지만 요거는 이제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뤘던 오버로딩의 얘는 value of method가 있었어요. string 네,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 value of 갈루 안에 다양한 데이터 값들을 이렇게 받아서 처리하는 네, 예로서 value of 다양성을 구현하는 오버로딩이라고 해서요. 네, value of 갈로 안에 가질 수 있는 매개 변수의 데이터 타입 자체가 불린 타입, 뭐 캐릭터, 뭐 char 타입, int 타입, long 타입, float 타입. 네, 그러면은 매개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해당 네, 실행 구문을 달리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값은 동일하게 value of라고 하는 메소드이지만. 네. 자, 오버로딩의 사용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요. 네. 메소드 선언부의 반환형과 메소드 이름을 반드시 같아야 한다. 메소드 선언부의 반환형. 네, 이게 반환형이죠. 네, 반환형과 여기는 보이드 같은 경우에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메소드 이름, 네. 메소드 선언부의 반환형과 그다음에 메소드 이름은 네, 반드시 같아야 한다. 네. 그다음 매개 변수의 개수나 데이터형이 반드시 달라야 한다. 지금 현재 이름값이 set status라고 하는 네, 동일한 네, 이름의 매개 그러니까 메소드를 선언하고 있는데 갈로 꾸름이 안에 받아들이는 해당의 메소드 호출되어질 때 갈로 안에 매개 변수를 달고 오는 경우에 매개 변수의 데이터 타입들이 달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set status라고 하는 메소드 이름은 같지만 매개 변수의 데이터형이 모두 다르다. 매개 변수의 데이터형이 다르든지 아니면 매개 변수의 개수가 다르든지 요거 하나 둘 셋 네 번째까지는 네 하나의 매개 변수만 값을 전달받아서 하는데 그 해당 데이터 타입이 int 타입, long 타입, double 타입, string 타입 다른 거죠. 또는요 여기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네 매개 변수를 두 개를 넘겨받아서 처리하는 거. 그러면은 해당 이 메소드가 호출되어질 때 매개 변수의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해당 이 각각의 실행문을 여기에 실행문이지. 네. 여기 실행문들을 달리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자, 오버로딩이 지원되어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요. 네. 오버로딩된 메소드는 편리하다. 오버로딩된 메소드들이 있다면, 네. 오버로딩된 메소드들이 있다면 형변환과 같은 부가적 작업 없이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다. 네. 오버로딩이 허용되지 않으면 그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각각의 데이터 타입들을 처리하는 네, 메소드를 별도로 이렇게 네, 정의해 줘야 되는데 비해서요. 네, 오버로딩이 허용되어지기 때문에 해당 그 매개 변수 내의 값에 따라서 동일한 메소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 그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형변환과 같은 부가적 작업 없이도 편리하게 네, 개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에서 메소드 이름을 절약할 수 있다. 네. 오버로딩이 없다면 같은 기능을 하더라도 메소드 이름이 중복되어 선언할 수 없기 때문에 메소드 이름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네.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처리하는 메소드를 달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름값을 중복해서 살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value of 메소드 같은 경우에 value of 뭐 int, 뭐 value of 뭐 double, 뭐 value of 이런 식으로 네, 메소드 이름들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네, 오버로딩 허용되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이름의 value of라는 메소드의 괄호 안에 매개 변수만 달리 해서 할 수 있어서 네. 메소드 관리, 편리성과 그다음 메소드 이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버로딩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네, 오버라이딩. 재정의를 가능하게 해주는 오버라이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버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자, 상속 관계에 있는 자식 클래스에서 네, 상속받은 자원을 재정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버라이딩에 대한 개념 정의입니다. 네. 그래서 오버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파트가 상속입니다. 네,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특징 중에 상속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부모 클래스가 있었고 자식 클래스가 있었어요. 네, 페어런트 클래스와 뭐 차일드 클래스가 있었는데, 자, 상속의 개념은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자식 클래스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사용할 수 있죠. 네, 그게 상속인데, 해당 그 상속 관계에 있는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네, 속성 및 메소드를 그대로 넘겨받을 수 있어요. 넘겨받을 수 있는데, 해당 그 메소드, 즉 어떤 동작을 뜻하는 메소드의 실행 구문 자체를 자식 클래스는 달리 정의할 수 있어요. 그게 오버라이딩입니다. 즉 부모 클래스에 자식 클래스와 동일한 이름의 변수나 메소드가 있다고 한다면 네, 자식 클래스의 것이 우선되어진다. 그래서 중복정의, 재정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부모의 클래스 것을 덮어서 쓰는 역할을 하는 게 오버라이딩입니다. 오버라이딩. 네. 자, 오버라이딩은 자식 클래스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네, 부모 클래스는 안 되고요. 자식 클래스에서만 적용 가능하고요. 오버라이딩하고자 하는 메소드의 선언부를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네, 단 접근 제어자나 예외 처리는 제외한다. 일례로 부모 클래스에서 메소드가 뭐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었다라고 할 때 실행 구문이 뭐였냐면은 네, return 해당 이 문자를 반환을 해라고 네, 돼 있는 실행문이었다면 자식 클래스에서는 동일한 toString을 그대로 메소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실행 구문을 재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냥 오버라이딩입니다.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 네, 재정의를 가능하게는 오버라이딩. 소스는 이렇습니다. 네. 교재 기준으로 해서 몇 페이지냐? 178페이지죠. 네. 천천히 코딩 한번 해볼까요? 178페이지에 있는 소스인데 네, 해석을 먼저 설명하려고 해보면 네. 인풋 네, 다른 패키지를 끌고 와라. 현재 요 소스 내에서 지금 현재 사용되어지는 클래스 중에 보면 데이터 클래스 사용하고 있거든요. 데이터 클래스를 사용하는데 데이터 클래스는 현재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클래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클래스에 있는 그러니까 다른 패키지 내에 있는 클래스를 이용하고자 한다. 시험 문제 냈던 거죠. 네, 인풋 구문 이용해가지고 이쪽 문서로 끌고 와. 인풋 해줘야지만 요 데이트 객체 데이트 클래스가 인식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인풋 java.util 패키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트 클래스를 인풋 했고요. 네, 퍼블릭 클래스 이건 네, 클래스 이름값이고 그 다음에 네, 요 부분은 생성자. 네, 생성자는 해당 클래스 이름하고 반드시 같아야 된다. 생략을 해줘도 된다. 생략 가능. 네, 생략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얘가 네, 컴파일 될 때 추가되어집니다. 네, public string get date 메소드를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반환값이 스트링이에요. 스트링 문자열이라서 public 반환 데이터형. 그 다음에 네, 메소드 이름. 메소드를 만드시 갈로크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실행문은 뭐냐? 네, 데이트 equal new date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데이터 객체를 새로 생성해라. 그 생성한 데이터 객체를 담는 변수로서 데이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데이트 객체를 담아라. 네, return 반환하는데 데이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네, 메소드 중에 to str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날짜요. 날짜를 문자열로 변환해 가지고 그거를 이쪽 네, 반환해라 이 말입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네, 교재 179페이지 보면은 그 출력지 나와 있는데 Tuesday 뭐 September 뭐 25 뭐 이렇게 네,
몇 분 몇 초, 그 다음에 KST 연 이런 식으로 문자열로 네 반환할 겁니다.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에 네 오버라이딩 차일드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의 소스입니다. 네 자바점 유틸 데이트 임포트 했고요. 네 그 다음에 해당 상속 자식 클래스이기 때문에 상속받고자 하는 부모 클래스를 extends 키워드 사용해가지고 extends 네 부모 클래스로부터 넘겨받아. 그 다음에 네 메인 메소드 선언된 부분이고요. 네. 실행문 내에서는 지금 현재 보니까 페어런트 그러니까 오버라이딩 페어런트와 오버라이딩 차일드 네,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네, 생성자 선언해가지고 네, 객체 생성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화면상에 이렇게 찍어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문자열이고, 그다음에 네, 페어런트는 getDate 페어런트는 오버라이딩 페어런트 네, 클래스를 담는 네, 객체 변수입니다. 그래서 해당 오버라이딩 페어런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네, .getDate 메소드 호출하게 되면 위에 오버라이딩 페어런트의 getDate 메소드는 이거잖아요. 네, 뭐냐, 날짜를 문자열로 반환을 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문자열로 반환해가지고 네. 화면 사양에 해당 문자열을 찍을 겁니다. 그래서 now date 콜론 그 다음에 네 뒤에 출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 그 다음 system.out.println의 now date는 child.getDate child는 지금 위에 네 overriding child 클래스를 담는 네 객체 변수로 선언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오버라이딩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가 갖고 있는 getDate 호출했는데 밑에 이하에 정의되어 있어요. 밑에 네 string.getDate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오버라이딩 차일드 네 클래스에 정의한 네 getDate 메소드 실행 구문은 네 마찬가지 네 데이트 네 객체 생성했고, 그 다음에 해당 데이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 toString 문자열 좀 스플릿 같은 경우에 요거는 분할하라 이 말입니다. 네. 빈공배열 기준으로 분할해. 네. 그래서 쪽에 string msg equal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이건 배열 변수 선언해놨네. 네. 스플릿 하게 되면은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toString 그러니까 date.toString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해당 날짜 데이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네. new date 아까 여기 해서 데이트 객체에는 현재 연월일 10분초가 값이 이렇게 잡혀요. 담기는데 형식이 이렇습니다. 요일, 월, 날짜, 그 다음 시간,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연 이렇게 담기는데 지금 이제 소스상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date.toString 하고 난 다음에 split 네 빈공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쪼개 이렇게 되니까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근데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니까 배열의 인덱스는 위에서 배열로 담았잖아요. 아이템스 배열로 담았기 때문에 아이템스 대괄호 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첫 번째 TUE 1 하게 되면 SEP 이게 담기는 거지. 그래서 여기 소스상에서 보면 아이템스 대괄호 5 이렇게 하게 되면 0, 1, 2, 3, 4, 5 연이 담기는 거지. 연 여기 아이템스 대괄호 5는 연도. 그 다음에 원수 같이 해석하면 네, 아이템스 대괄호 1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요거죠. september 요거. 네 데이 같은 경우에 두 번째 거 하게 되면 네 순서상으로 0, 1, 2 요거죠. 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형식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오버라이딩 차일드 클래스에서는 네 getDate 메소드의 실행 구문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네. 자, 한번 코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클립스 실행시킨 다음에 네. 자, 코딩은요. 네. com.gilbert.chapter 6 패키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두 개요. 네, 클래스 두 개 코딩할 겁니다. 네, new의 클래스 선택. 첫 번째 네. 오버라이딩 페어런트. 코딩은 심플한데 네. 해당 네임 부분에다가 네.
오버라이딩 네, 페어런트 클래스명만 오버라이딩 페어런트 네, 오버라이딩 페어런트 피니시. 자, 됐고요. 네, 그다음에 네, 위에다가 임포트. 밑에다 할까? 여기다 할까? 임포트. 자바 점 네, util 점 date. 날짜와 관련되어진 부분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다른 패키지 내에 이렇게 데이터 클래스를 임포트 시킨 거예요. 해당 소스로. 자, 여기 내용 부분 이쪽에다가 네, public 클래스 public overriding. 자, 책에는 지금 현재 생성자를 정의해놨는데 생성자는 삭제해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 간소화 시킬게요. 그냥 네, 메서드 서는 부분만 처리할게요. 네, public string get date 실행 구문은 date 클래스를 네, 담는 네, 클래스 변수로서 show date를 네, 선언해줬고 return 네, 해당 메시지를 호출했을 때 반환되어지는 부분은 네, 해당 클래스 데이터 객체가 가지고 있는 네, toString 메소드 사용해가지고 해당 반환값 오늘 날짜 및 시간값을 문자열로 반환해. 여기 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되겠고요. 다시요, 하나 더요.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new 네, 클래스. 자, 이번에는 overriding child 네, overriding child finish 한 다음에 교재 기준으로 17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overriding child는 네, 자동 실행하는 네, public static void main 메인 메서드요. public static void main 매개 변수로 네, 문자열을 입력받게끔 이렇게 했고요. 네. 그 다음에 overriding parent new overriding parent 네, 생성자 이용해가지고 overriding parent 클래스를 담는 네, 변수 parent 변수 선언한 부분이고요. 네, 세미콜론. 그 다음에 네, overriding child 동일한 방법으로 네, 이렇게 해줬고, 자, 그 다음에 화면상에 출력해라 네, system.out.println 네, 한 줄씩 네, 출력해라. 네, 뭘 출력하느냐? 출력 문구는 네, NOW now date 이렇게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문자의 연결 연산자 플러스 그 다음에 네, overriding 네, parent 객체를 담고 있는 변수인 parent 네, 메서드 중에 네, getDate 메서드 getDate 메서드는 return 반환을 하니까 해당 문자열요 오늘 날짜에 대한 문자열을 네, 날짜 및 시간에 대한 문자열을 반환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동일한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부분이 오버라이딩에 대한 개념입니다. 네, 뉴 데이터인데 이번에는 네, 오버라이딩 차일드요. 차일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 동일한 이름이지만 네, getDate 메소드 네, 호출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실행 구문에 대한 정의 부분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여기다 해줘야 되지. 그래서 public 네, string 네, getDate 했고요. 네. 실행 구문은 교재 179페이지에 있는 네, 동일하게 데이트 클래스를 담는 네, 객체 변수로 데이트 이렇게 네, 클래스를 상성 및 네, 할당해줬고 그 다음에 string 요거는 네, 배열 변수로 items date 네, toString 메소드입니다. 네, 네, 스플릿 메소드는 분할해라. 네, 뭘 기준으로 구분을 빈 공백. 네, 빈 공백을 기준으로 분할해라. 네. string msg 메시지 변수 선언해 줬고요. 네, 문자열인데 네, y eo를 구분을 했어요. 네, eo equal 한 칸 띄우고 플러스 items 배열 변수의 네, 인덱스 5번째 거 다시 네, msg 플러스 문자열 합쳐서 네, 플러스 이퀄 할당 연산자 사용했습니다. 네. 쉼표 그다음 months 이퀄 네. 이번에는 네. 나중에 우리 출력 형태를 보면은 요 배열 변수 아까 내가 미리 설명했던 것처럼 네. 스플릿 메소드 사용을 해서 구분 기호를 빈 공백으로 하게 되면은 네. 해당 요일 뭐 월, 일,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네, 날, 연도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요. 네. 첫 번째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네. 마지막 데이 데이는 2 이렇게 했고요. 네. return msg 널 반환해라.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실행 자체는 네, 해당 이 클래스를 실행을 시켜가지고 결과값을 네, 확인할 겁니다. 선택 마우스 오른쪽부터 네. run as 네, Java application. 여기 임포트 부분이 빠졌다. 네, 그래서 얘가 지금 인식을 못한다, 그죠? 임포트 날짜 네, java.util 네, date 클래스. 네, 요거 해줘야지 지금 데이트 요거 아까 네, 얘가 인식을 못했죠? 자, 지금 현재 출력 결과치에서 보면은 네, 얘를 인식을 못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속을 하게 되면은 public state void main 그 다음에 네, 이 위에 위에다가 overriding 부분에 대한 overriding child 부분에서 네, extends 얘를 빼먹었죠. extends 네, overriding parent 상속 받게끔 이걸 선언해 줘야지 얘들이 네, overriding 해줘야지 얘가 인식을 할 겁니다. 네, 네, 오타 때문에 그렇습니다. riding overriding parent 네, 됐죠? 변수 요걸 빼먹었죠. parent child 네, 요걸 빼먹었죠. 자, 앞부분에 아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기되어졌던 부분 자체가 오타 또는 오류가 있는 부분을 미리 체킹하는 부분이니까 네, 감안해가지고 네, 제대로 완성을 네,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이렇게 출력치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됐죠? 방금 우리가 코딩에서 확인한 결과치입니다. 네. 실행 결과는 이렇게 오버라이딩 차일드 클래스의 메인 메소드 실행 결과는요. 네. now date 콜론 첫 번째 이 문자열 적인 부분은 이거는 네. 오버라이딩 페어런트에 있는 네, getDate 메소드에 의해서 반환되어진 네,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밑에 있는 부분 자체는 동일한 getDate 메소드인데 네, 실행 구문 자체를 재정의한 거다. 네. 그게 뭐냐? 오버라이딩이다. 네. 라는 부분입니다.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한 이유는 상속받은 메소드 중에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을 때 사용을 한다. 네. 메소드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의 메소드 이름과 반환값이 같다. 하지만 그 구현 내용이나 반환 데이터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같은 메소드이지만 다양한 형태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 오버라이딩. 네. 재정의를 가능하게 해주는 오버라이딩. 네. 부모 클래스 person value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에 자, 나중에 여러분들 3학년 때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부분에 네, 과목이 있어요. 정보 시스템 전공은 필수입니다. 네. 거기에 이 표현 자체가 이게 UML이에요. 네. 유니파이드 모델 랭귀지라고 해서 클래스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클래스명 밑줄이 꺼워지면 객체 이렇게 표기교로 다릅니다. 클래스명 그다음 두 번째 게 이게 속성 앞부분에 있는 플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건 제어자. 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을 의미합니다. 네. 뒤에 우리가 조건 제어자 부분을 정리할 겁니다. 해당 속성명 그 다음에 해당 속성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 네. 속성 변수라고 볼 수도 있겠죠. 변수 이렇게 변수라 네,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변수 속성. 클래스에서 속성을 표현하는 네, 해당 그 방식이 변수로 활용을 하니까. 네. 그다음 밑에 있는 게 이게 메소드 동작을 나타내는 부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해당 이게 부모 클래스다. 밑에 이제 자식 클래스 네, 물려받는 부분 자체인 경우에는 네, 뭐 닥트 밸류, 뭐 널스 밸류, 뭐 페이선트 밸류 우리가 앞단에 우리가 코딩했던 예제였습니다. 그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밸류, 뭐 퍼슨 밸류가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서는 나이즈와 네, 그다음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해당 뭐 동작적인 부분은 정보를 뭐 이렇게 파악한다. get info 뭐 get salary 뭐 get grade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자식 클래스에서 공통적인 부분으로 물려받는 부분들은 여기서 굳이 뭐 일일이 할 필요 없이 상속받아 가지고 네, age나 name이나 네, 뭐 이러한 부분들을 받게끔 이렇게 했고 해당 그 자식 클래스별로 독립적으로 추가적으로 가지는 네, 속성이나 메소드가 추가되어서 사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된 거였죠. 자, 개념 도구. 네, 재정의 가능한 오버라이딩. 자,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의 차이점입니다. 오버로딩은 적용 범위가 하나의 클래스 내부. 네. 하나의 클래스 내부에 사용되어지는데 오버라이딩은 상속 관계에 있는 자식 클래스 내부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로딩 네, 메소드를 청청이 쌓는다는 의미에서 주목하고 그 다음에 라이딩은 기존의 메소드 올라탄다는 것에 주목해라. 그 다음에 목적 취지는 네, 오버로딩은 메소드의 효율성을 증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다형성 네.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인데 실행 자체를 다양하게 네,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고 오버라이딩은 메소드 재정의 네, 여러 형태의 기능을 구현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공통점은 클래스 요소 중에 메소드들에 대한 적용된다라는 부분은 공통이고요. 네.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구현하는 기법이 되겠다. 여기까지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 증의 부분에 대한 내용 정리했고요. 네. 자, 다음으로 슈퍼와 디스 키워드 사용해서 명시적으로 객체 지칭하기라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 상속 파트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고요. 네. 자, 소스 코드 하나 나와 있는데 해석 해 보면 네, 퍼블릭 클래스, 네, 커피 밸류 앞단에서 우리가 다뤘던 예제 연관성이 좀 있는데 커피 밸류라고 하는 클래스를 네, 선언해주고 있고요. 네, 해당 클래스 내에 protected int 네, capacity 네, 변수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변수에 대한 조건 제어 네, 조건 제어로 protecte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뒤에 public 조건 제어자가 public, protected 그 다음에 private 뭐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네, 뒤에서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capacity라는 것은 변수를 쓸 건데, 네, int 데이터 타입을 네, 담는 변수를 쓸 거야. 그리고 copy name이라는 변수인데 string 문자를 담는 변수를 쓸 거야. 변수 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public copy value, 네, 메서드입니다. 네, 메서드인데 자 보면은 네, 해당 매개 변수를 두 개를 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네임과 사이즈, 그러니까 문자열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 값을 네, 매개 변수로 받아서 얘가 호출되게끔 하고, 실행문은 뭐냐? 네, 전달되어져 네임, 네, 매개 변수가 가진 값을 커피 네임이라고 할당하고, 변수에 할당하고, 사이즈 부분은 capacity 변수에다 할당해. 그 다음 밑에 있는 부분은 네, 메소드 정의 부분인데, 네, get info 메소드는 return 문자를 반환해라. 네, 이렇게 문자열 조합입니다. 네, capacity, 네, 그 다음에 capacity 변수가 가지고 있는 네, 변수값, 네, 다시 연결해서 밀리리트 하고 쉼표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커피 네임, 네, 플러스 커피 네임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열을 연결해가지고 네, 해당 getInfo 메소드 호출한 부분에 반환해. 밑에 볼게요. public state void main, 네, 메인 메소드 부분입니다. 네. 자, 커피별 오드 1, 오드 2, 오드 3 이렇게 돼 있네요. new. 네. 자, 앞부분에 여기에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는 이건 생성자지, 생성자. 해당 클래스 이름과 이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네, 이름으로 정의한 네, 메소드는 생성자. 자, 해당 그 커피 밸류라고 하는 클래스를 네, 생성해서요. 요거는 해당 그 클래스를 담는 변수, 객체 변수, 객체. 자, 클래스의 개념과 객체에 대한 개념 정의했었잖아, 이전 시간에. 그죠? 그래서 new 키워드 사용해가지고 new 그 다음에 생성자로 해서 해당 클래스를 생성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네, 메모리 내에 네, JVM 메모리 내에 생성되어져서 담기는 부분은 객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드 1이나 오드 1, 오드 3은 네, 해당 그 객체를 담는 변수들이 되겠고, 자, 커피 밸류 생성자에 매개 변수 두 개가 있었으니까 두 개를 지정해 가지고요. 네, 생성을 해서 그거를 오드 1, 오드 2, 오드 3이라고 하는 네, 객체를 담는 변수에다가 담기게끔 이렇게 처리하는 건데, 첫 번째 것만 해석해 볼까요? 네, new 커피 밸류 네, 아메리카노 360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해당 커피 밸류라고 하는 생성자 이쪽에 네, 네임 부분과 사이즈 네, 변수 매개 변수에다가 값을 넘겨주게 되면 내부적으로 처리되어진 부분 자체는 해당 그 값들을 다시 capacity하고 커피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게끔 이렇게 되어졌고요. 네. 자, 됐고요. 그 다음 밑에 내려와서 화면상에 출력해. 시스템 다운 투 프린트 ln 시스템 네,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중에 네, 아이덴티티 해시코드 JVM 메모리 내에 저장되어져 있는 네, 번지값 네, 반환하는 네, 메소드가 되어졌고요. 네, 오드 1이라고 하는 네, 객체가 JVM 내에 할당된 메모리 번지가 뭔지 찍어. 그리고 쉼표. 그 다음에 다시 연결 문자 문자 연결 연산자 플러스 오드 1.getInfo. 오드 1은 커피 밸류 클래스 담는 변수니까 커피 밸류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 getInfo 메소드 호출되어지니까 여기가 호출되어지잖아요. 호출되어지게 되면은 네, 해당 넘겨받은 네, 여기에 문자열 내의 변수 부분에다가 해당 그 값이 여기다가 할당 이렇게 되겠죠. 네. 해서 네, 완성되어진 출력 결과치에서는 일례로 요 같은 경우에는 네, capacity 콜론 capacity는 360, 그 다음에 밀리리트, 쉼표, 그 다음에 커피 네임, 문자열 출력하고, 그 다음에 커피 네임은 네, 아메리카노 이렇게 찍히겠죠. 네.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출력 형태에 보면은 앞에 있는 숫자값적인 부분은 네, JVM 내에 네, 메모리 번지값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출력 이렇게 되어진 부분은 뭐 이전 탄에 우리가 학습해왔던 뭐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해석치인데 자바 클래스를 new 키워드 사용해서 인스턴트 할 때 JVM 내에는 새로운 객체가 형성되어진다. 네. 자, new 키워드 사용해가지고 해당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면 각각의 객체 단위별 번지가 동일한 커피 밸류이라 하더라도 네, 번지가 다른 번지값 할당되어진다. 이거는 이전 달에 했다, 그죠?
JVM에서 새로운 객체가 생성되어진다. 그래서 객체는 JVM 메모리에 생성되어지고 네, 여러 번 인스턴트 하게 되면 각기 다른 객체들이 JVM 메모리에 생성되어진다. 그래서 해시 코드 값이 다르다. 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네, 클래스 속성인 커피 네임 변수는 생성자 실행부 밖에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바 컴파일러는 이거 무슨 말이냐, 소스를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부분인데, 생성자의 소스로서요, 네, 실행 구문 내에 지금 현재 넘겨받은 매개 변수로 담아져 있는 커피 네임과 그 다음에 커패시티, 네, 해당 매개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 네, 커패시티 있고 커패시티, 커피 네임 있고 커피 네임 이렇게 수정해 버린다면 어떻게 되느냐, 클래스 속성인 커피 네임 변수는 생성자 실행부 밖에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자바 컴파일러는 커피 네임 있고 커피 네임 이 자체를 네, 인식을 못한다. 네, 이 구문은 매개 변수에 다시 매개 변수 값을 대입하는 식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클래스 변수에 아무런 값을 대입을 하지 않게 이렇게 돼버린다. 근데 여기 앞에다가 네, this.capacity equal capacity 이렇게 명시적으로 변수 이름에다가 어떤 변수를 의미하는지를 구분하기 위한 this 키워드를 활용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제대로 출력치를 이렇게 네,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소스에서 보면 this 키워드가 사용되어지는 소스들을 앞으로 좀 볼 겁니다. 네, 그래서 this 키워드와 그 다음에 슈퍼 키워드 네, 구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 부분이긴 한데, 네. 자, 여기 보면은 커피 네임은 요거 그대로 가져갈 거고 커패시티도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커패시티 하고 앞부분에다가 this 점 이렇게 네, 추가시킨 케이스입니다. this 키워드 활용을. 자, 슈퍼하고 this하고 키워드의 정의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좀 쉬었다 할게요. this 키워드는 인스턴트화 되어진 자기 자신의 객체를 지칭한다. 네. 인스턴트화된 자기 자신 객체를 지칭을 하고, 슈퍼 키워드는 인스턴트화된 부모 객체를 지칭한다. 그래서 this하고 슈퍼 키워드는 클래스 메소드나 네, 클래스 변수와 결합해서 사용 가능하고요. 네. this와 슈퍼 키워드는 객체를 대신해서 쓰는 키워드다. 네. 많은 객체 중에서 자기 자신 객체의 메소드와 클래스 변수로 가리킬 때 네, this를 사용한다. 슈퍼 this, 네, this와 슈퍼의 조건자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네, 사용 방법은 네, this 갈록구름이 자기 자신 객체의 생성자 호출, 그 다음에 this 점 변수명, 네, 자기 자신 객체의 변수 호출, this 점 메소드, 자기 자신 객체의 메소드 호출. 네. 슈퍼 마찬가지 사용 방법 같습니다. 근데 부모 객체의 생성자 호출, 부모 객체의 변수, 부모 객체의 메소드 호출. 자, this하고 그러니까 슈퍼하고 this 네, 정의 키워드 있는데, 자, 슈퍼와 this 키워드를 사용한 네, 부분에서 네, 소스 코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네, 185페이지에 있는 거 전에 네, 요 소스 코드하고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커피 밸류 클래스 소스 코딩요. 교재에는 181페이지입니다. 이거 천천히 해볼게요. 네. 자, com.gilbert. chapter 6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네, new의 클래스 선택해서 네임 이름값은 커피 밸류로 하겠습니다. 네, 커피 밸류. 교재 기준은 181페이지 좋습니다. 네, finish. 됐고요. 네, 내용적인 부분은 네, 3번 라인에 보니까 변수 선언을 protected 조건 제어자 사용되어 있는데 뭐 생략해도 상관없긴 하고, 네, 뒤에 우리가 네, 어차피 다룰 부분이니까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protected int capacity 변수 선언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커피 네임 변수 선언 부분으로서 동일하게 네, 이번엔 문자열 string 클래스를 담는 변수로서 네, 커피 네임
네, 그 다음에 네, public 커피 생성자입니다. 네, value 해당 클래스를 생성자 정의 부분인데, 네, 매개 변수를 두 개 가지는 걸로 돼 있어요. 네, 문자열하고요. 그 다음 숫자 값을 네, 입력받아서 호출하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실행문은 다시 위에 정의한 capacity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네, 해당 그 커피 밸류 생성자 호출하면서 넘겨받은 두 개 매개 변수 중에 네, 숫자값인 사이즈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받은 값을 담게끔 이렇게 했고요. 커피 네임은 네, 네임이라고 하는 네, 매개 변수에 담긴 값을 할당을 해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12번 라인부터 있는 네, 내용인데 public string getInfo라고 하는 메서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public string getInfo 실행문은 네, 제가 그냥 라인을 좀 줄이려고 중간에 여기다가 그냥 할게요. 네, 실행문은 문자열을 네, 조합한 문자열을 반환하는 걸로 그래서 네, capacity 콜론 상단표 문자열 연결 연산자 플러스 그 다음에 capacity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 플러스 문자열 밀리리트 연결하고 그 다음에 쉼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네, 문자 연결 네, 커피 네임 콜론 네, 했고요. 플러스 커피 네임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 이렇게 네, getInfo 메소드 정의한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해당 이 클래스가 실행되어질 때 자동으로 실행되어지는 부분으로서요. 메인 메소드 네. public static void main 매개 변수가 있으면 문자열로 네, 받아라. 벨 변수로 받아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네, 요거 마찬가지 중괄호를 제가 라인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그냥 위에다가 하겠습니다. 네. 커피 밸류 네, 커피 밸류 클래스를 생성해서 네, 담는 네, 변수로서 odd 1 이렇게 있고요. new 키워드 생성자 커피 밸류 매개 변수 두 개 네, 값 넘겨줘야 됩니다. 네, 첫 번째 건 아메리카노 이렇게 봤고요. 네. 그 다음에 문자열, 그 다음 쉼표 숫자값 네, 360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오더 1, 2, 3이 있는데 3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더 2까지만 할게요. 네, 오더 2 뉴 커피 밸류 두 번째는 네, 카페라테 이렇게 해볼게요. 네, 카페라테 네, 그 다음에 500 이렇게 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실행 구문은요. 네, 실행 구문은 화면상에 출력해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 한 줄씩 찍어. 네. 해당 네, 객체들이 JVM 내에 생성된 메모리 번지값 네, 아이덴티티 해시코드 메소드 대상은 오더 1 출력하고 그 다음에 네, 문자열 쉼표 그 다음에 네, 플러스 오더 1점 getInfo 메소드는 네, 문자열을 조합해가지고 출력하는 부분이 실행되어질 겁니다. 네, 이렇게 됐고 하나만 더요. 네, 오더 2 getInfo 여기까지만 네 됐고 중괄호 갈로 닫기 여기까지 됐고 네,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 자, 소스 오류가 여기가 네, 플러스 이퀄이 아니라 네, 그게 오류가 떴고요. 네, 여기는 public state void main 네, 스트링 요거 갈로가 돼야 되는데 네, 중갈로로 돼 있네. public state void main 네. 그래서 오류적인 부분은 여기 체킹되어지는 부분을 네, 유수인 보면 뭔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딩 됐고요. 네. 실행시켜 보면은 출력치가요. 네, copy value 클래스 네, run as java application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출력 결과치는 두 줄 이렇게 출력되어질 겁니다. 네. 해당 해시코드의 주소값, 그 다음에 문자열 이렇게 출력이 되어졌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요. 네. 185페이지에 있는 소스 부분으로 네. 슈퍼하고 그다음에 디스키워드 사용되어져 있는 소스 부분이요. 네.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소스요. 카페라트 밸류라고 되어 있는 소스인데 네. 코딩하고 난 다음에 실행해서 결과치 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부터 new의 클래스. 클래스 이름은요. 네. 커피 라떼 밸류. 커피 라떼 밸류 클래스의 이름값에 대한 기본 규칙. 네. 여러 단어의 조합이 되어 있으면 첫 번째 네, 이름은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 자, 먼저 네, 변수 선언하고 있습니다. protected 네, int capacity milk 네, 변수 선언했고요. 네. 그 다음에 생성자요 public 카페라떼 네.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과 반드시 같아야 된다. 네. 매개 변수를 네, 3개 넘겨받아서 네,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첫 번째 string copy name 그 다음에 네, int 네, capacity total 그 다음에 int capacity milk 네. 변수명 같은 경우 네. 소문자를 원칙으로 하고 2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지는 경우에는 네, 두 번째 단어는 대문자. 권장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 네. 여기에 네. 자, 슈퍼 키워드 네, 사용되어져서 네. 슈퍼 커피 네임 자, 여기 제가 또 하나를 뺐는데 네. 해당 이 클래스는 앞서서 코딩했던 커피 밸류 클래스를 네, 상속받아서 한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 클래스 정의하는 부분에다가 반드시 extends 네. 그 다음에 부모 클래스의 이름값 커피 밸류를 해줘야 되죠. 네. 요거요. 네. 자, 슈퍼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네. 설명하겠는데 부모 클래스를 네, 호출하는 부분입니다.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 호출 부분입니다. 부모 클래스. 그래서 슈퍼 이렇게. 자, 커피 밸류 클래스는 생성자의 2개의 매개 변수 닮게끔 돼 있죠. 커피의 이름값하고 그 다음에 네, 사이즈 값이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해당 이 커피 라떼 밸류 생성자 호출하면서 넘겨받은 값을 여기다가 네, 해당 슈퍼 해당 부모 클래스 생성자 호출 부분입니다. 네. 여기다가 담게끔 이렇게 했고요. 네. 그다음 상대적으로 this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네, 자기 자신요. 자신. 여기에 네, 속성으로서 capacity milk 네. capacity milk 할당했고요. 네. capacity milk capacity milk는 여기 세 번째 3개의 함수 3개의 매개 변수를 달고 해당 이게 호출되어지는데 여기에 네. 실행문에다가 슈퍼하고요. this하고요. 네. 키워드 사용한 예제가 되겠고 네. 다음 여기에 public 네.
string getInfo 메소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실행문은요. 네. 문자를 반환해라. 네. return milk capacity milk capacity 콜론 네. 그다음 플러스는 문자를 연결 연산자 네. this capacity capacity milk 플러스 네. 문자 밀리리트 이렇게 했습니다. getInfo 메소드의 실행 구문은 여기까지만. 네. 그다음에 getDescription이라고 하는 네. 메소드 네. 정의한 부분인데 public string getDescription 네. 실행 구문은 뭐냐? 변수 네. RT라고 하는 문자를 담는 변수 선언했는데 네. 할당되어진 값은 super.getInfo 슈퍼라는 키워드는 네, 부모 클래스를 뜻한다.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는 메소드 중에 getInfo 메소드 호출해서 그 결과값을 네, 가지고 온 다음에 ar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네, 담게끔 했고요. 네. art 네, 플러스 equal 할당 연산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 줄바꿈해라 네, 역슬러시 n 줄바꿈요. 네. 그다음에 다시 네, 플러스 equal 이번엔 슈퍼가 아니라 네, 비교해가지고 disgetInfo 네 차이점을 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했고 반환해라 return 네 RT 문자열 네 반환해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해당 커피라떼 value 네 클래스 실행시켰을 때 자동적으로 실행되어지는 public static 네, void main 메소드 부분은 자동 실행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네, void main 갈로 네 string 배열 변수 선언하는 부분이고요. args 네 실행 구문은 뭐냐? 네, 실행 구문은 커피라떼 네, 커피라떼 value 클래스를 생성을 네, 해서 오드 1이라고 하는 네, 객체를 담는 변수에 넘기고 커피라떼 생성자입니다. 네, 호출하면서 네, 3개의 매개 변수에 전달하는 값은 커피라떼 문자열과 심표 그 다음에 capacity total에 넘겨줄 값은 500이고 그 다음에 capacity milk에 넘겨줄 값은 100 넘겨줘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화면상에 출력하는 네, 문 처리는 system.out.println order 1. 네, get description 메소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코딩한 소스이고요. 결과값을 확인을 네, 해보면 네, 이렇게 출력이 되어졌습니다. order 1. get description 요거 호출했잖아요. 네, 요 부분이 호출됐습니다. 네, 요 부분 호출됐는데 먼저는 super.getInfo 이렇게 하니까 네, 커피 위에서요. 네, 커피 밸류라고 하는 클래스가 네, 부모 클래스로 되어 있는데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 중에 getInfo
호출을 했어요. getInfo 호출하게 되면은 부모 클래스의 getInfo 자 근데 지금 현재 이거는 네 여기에 네 위에서 네 해당 슈퍼에 넘겨주는 값은 여기에서 네 자 우선은 여기 보면은 순차적으로 실행되어지니까 메인 네 메서드 내 실행문은 카페라테 밸류 생성자에서요 값을 여기다가 3개를 이렇게 네 순차적으로 넘겨줬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넘겨주고 실행한 실행문은 뭐냐? 네 슈퍼 네. 해당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에다가 부모 클래스 생성자입니다. 부모 클래스 생성자에다가 커피 네임과 커패시티 토탈 값을 네 전달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했고요. 네 그다음에 디스전 capacity milk는 여기 값을 담게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건 본인 자신 클래스의 capacity milk 속성에다가는 요거 담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자 그다음에 요게 실행되어지니까 슈퍼.getInfo 같은 경우에는 네 해당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의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getInfo 메소드에 의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부모 클래스에서는 capacity 콜론 그 다음에 해당 네 값 출력하는 걸로 요게 요 부분입니다. 네, 요 부분이고요. 여기까지네. 여기까지. 네. 요 부분입니다. 네. 슈퍼.getInfo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했던 요 소스죠. 네. 요 소스에 보면은 getInfo는 capacity 콜론 capacity 밀리리트 심표 그다음에 커피 네임 문자열 그다음에 커피 네임 요렇게 된 거죠. 해서 슈퍼 getInfo 요거의 실행 결과는 첫 번째 라인 요거고요. 네. 그다음에 줄바꿈 한 다음에 그다음에 this getInfo 이게 네. 해당이 자신 클래스의 메소드 중에 getInfo 메소드는 요거잖아요. 그래서 milk capacity 콜론 네 this.copy milk this.capacity milk는 호출한 요거가 담기는 값이니까 100이다 그죠? 그래서 100m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슈퍼는 부모 클래스, this는 자기 자신 클래스를 지칭한다. 네, 이렇게 네, 구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